창업 트렌드 및 필수 영어 해설에서는 지금 창업계에서 핫한 키워드, 그리고 지금 창업가들은 어떤 용어로 서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휴먼 터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1년도의 핫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 단어지만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긴 한 것 같죠? 이처럼 창업 트렌드는 저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키워드를 정의해 봄으로써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읽으면 시장을 선점하기도 하고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의 흐름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21년도의 키워드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 코로나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와 소비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첫 번째 단어, 브이노믹스입니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을 경제라는 뜻입니다. 모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바꾸어 놓을 브이노믹스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작년에 이미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전환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단 1년 만에 저희는 모두 언택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우리는 모두 강제로 온라인 시대에 진입했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온라인 사회가 도래한 것만큼 그것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오프라인이 기준이 아닌 언택트가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비,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집에서도 근무하는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AI, IoT, 그리고 로봇 활용에 대해서 더욱 접근성이 높아지고 우리 곁에도 쉽게 무인 편의점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피팅 어플리케이션 등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 연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던 분야가 인테리어, 가구, 그리고 가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집에 있으면서 가전을 여러 개 바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공간은 바로 집이죠. 이제는 홈오피스, 홈카페, 그리고 홈트 등 집 밖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젠 집 안에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겨나게 된 단어, 레이어드 홈입니다. 레이어드 홈이란 집의 공간과 기능이 여러 개의 층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포토샵의 레이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집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서 여러 층이 쌓이고 그 각 역할에 대해서 다양해진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레이어를 살펴보시죠. 기본 레이어는 인테리어, 가구, 그리고 가전 등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고급화되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이란 어플 들어보셨죠? 그런 어플에서처럼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테리어 소품들을 사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기본 레이어를 넘어 응용 레이어에서는 발코니를 활용한 홈캠핑, 알파룸을 활용한 홈짐, 작업실을 꾸미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본 레이어와 응용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확장 레이어까지 이 3가지 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장 레이어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멀리 마트에 가서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차로 이동해서 여가 시간을 즐기던 모습보다는 지금은 생활에서 그리고 집 근처에서
여러 슈퍼를 활용하고 생활권을 활용하는 모습이 삶의 풍경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러한 층을 확장 레이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지금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르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MZ세대의 소비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돈과 소비자의 편견이 없고 새로운 소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소비로부터 행복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고 광고를 이용함과 동시에 PPL에도 굉장히 관대한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죠. 혹시 가심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성비를 넘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MZ세대는 광고를 즐기고 PPL도 눈살을 찌푸리며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대놓고 PPL을 해도 즐겁게 그 상황을 즐기고 재밌게 유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의 소비 트렌드는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소비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개발, 재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소비자에게 맞춘 커스터마이징 상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스타트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피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봇은 축을 옮긴다는 뜻의 단어이지만 창업가들에게는 사업의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처럼 피보팅은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에서부터 왔지만 최근에는 사업 전환을 뜻하는 경제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여러 부분에서 피보팅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을 피보팅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처럼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하던 시스템이 아주 핵심 역량이었던 기업은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아예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라든지 여러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스트리밍하면서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피보팅입니다. 대한항공은 대표적으로 하드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하드웨어는 비행기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여객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화물기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대응하여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여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피보팅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타겟 피보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본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처럼 해외여행을 타겟팅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여행 상품으로 타겟을 변경하여 코로나를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누스라는 기업. 저도 생소했는데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텐트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제조업체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롤코라이프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짜릿한 진폭의 재미를 느끼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요. 롤코라이프는 이제 소수 젊은이들의 변덕이 아닌 항상 대응해야 하는 소비자로 그런 인식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MZ세대가 소비자로 나오면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주 빠르게 재미를 즐기면서 다니고 빠르게 유행을 변화시키면서 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짧은 리듬으로 유행을 갈아타고 이것을 즐기는 세대는 작년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유행시켰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깡, 그리고 틱톡, 무슨 챌린지,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밈 형상들이 일주일도 못 가는
그런 유행의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즐기듯이 빠른 유행의 속도를 체감하면서 이것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는 기업이 보다 마케팅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는 쇼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피보팅 전략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전환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하운인데요. 여러분 말 줄여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작년에는 의외로 한번 산에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세대에서 혹은 지금 강의를 보시는 세대에서 오하운을 통해서 운동에 관심이 많아진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하운은 오늘 하루는 운동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라는 의미의 줄임말입니다. 작년 젊은 세대들이 레깅스를 입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죠. 코로나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이 세대의 특징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운동으로 마무리 지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MZ세대는 건강에 관심이 높고 온라인으로 홈트를 보고 그리고 건강식품을 사고요. 그다음에 각종 디바이스,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리게 되면서 헬스케어 앱들을 보며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소유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팔면서 소유하기에 급급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난 N차 신상이라는 말이 7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고가 아닌 N차 신상은 소비자들이 이제 자신의 소유물을 상품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재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중고로 쉽게 되팔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사용이 끝나면 깨끗하게 씻어서 되파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중고 물품을 통해서 구매하고 되팔면서 환경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개념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MZ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화 속에서 신조어도 나타나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늘 당근 캤어? 이런 말처럼 중고시장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8번째 키워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CX 유니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UX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단어들과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와 같이 CX 유니버스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마블 유니버스라는 단어는 마블의 히어로들이 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마블의 찐팬들을 이제 양성해냈죠. 이런 것처럼 CX, 즉 Customer Experience, 사용자의 환경을 뜻하는 UX를 넘어 고객의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고객들은 공유하고 그리고 즐기는 현상이라고 하죠. 고객들은 제품 사용의 전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과 정서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CX 유니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초록색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주는 커스텀 오더의 느낌,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주문 서비스, 그리고 일하기 굉장히 편한 공간,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환경이 떠오르는 것은 스타벅스가 이야기하는 CX 유니버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의 경험에서부터 지점에서 픽업하여 스타벅스의 전 지점에 통일된 분위기를 주는 것까지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의 고객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고객 경험 내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생성하면서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계관을 즐기는 그런 경험 한번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MBTI가 뭔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죠? 저는 ESTJ였나? 여튼 모두가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테스트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MBTI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자아 찾기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에서 유행시킨 부캐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찾고 그리고 그걸 즐겁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소비할 때도 나와 어울리는 브랜드들을 규정하고 그리고 반대로 구매하는 브랜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놀이를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게임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리얼과 라벨링의 줄임말, 레이블링, 그리고 게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현실의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과의 공유와 비교를 통해 자아 정체성 찾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MBTI, 꼰대 레벨 테스트, 그리고 학과 테스트, 각종 식물에 빗댄 테스트, 그리고 부캐 설정 등 다양한 테스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도 한 5가지 이상은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걸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맥락적 소비를 우리는 지향하게 되고요. 따라서 반대로 기업들은 이것들을 이제 브랜드에 입혀서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서 개성 있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물어봤던 단어 기억나시나요? 휴먼 터치입니다. 휴먼 터치는 충분히 추측 가능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올해 언택트 문화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결핍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휴먼 터치가 필요한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조직 관리와 경영에서 최대한 사람의 감성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트렌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의 진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소비자의 니즈는 부족해진 정서적 유대감을 채우고 진심으로 공감받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인간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닌 인간의 접촉을 보완하도록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어떤 직업의 생태계가 AI로 100%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대체가 되고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형태로 보완하고 진화하게 됩니다. 조직관리,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감성에 다가가고 또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결핍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MZ세대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근로자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가 일을 하면서 더 휴먼 터치가 필요하고 그런 감성이 필요한 그런 조직 관리와 경영을 요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총 10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창업 아이템이 될 만한 키워드 잡으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단어가 새로운 소비 패턴,
그리고 문화를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저희는 이미 사실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감각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는 반대로 멀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실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혁신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키워드뿐만 아니라 MZ세대의 특징을 잘 찾아내서 실행하는 그런 혁신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